이인편 구장은 선비는 학문과 덕행을 바탕으로 인격을 수양하고 그리고 왕도 정치에 참여하는 그런 어진 사람, 인자입니다. 그러므로 정치 지도자로서 외형적인 물질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수양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가 물질에 담력하여 부정부패를 한다거나 도덕적으로 타락한다면 그 국가와 사회는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의 입장인 선비는 재물을 탐내거나 도덕적으로 타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활, 사지어도, 이 치이 악의 악식자. 자, 여기서는 여기는 신분 질서에서의 이 선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춘추 시대에서의 신분 질서는 주나라 천자가 임명한 제후의 제후, 자기들은 스스로 왕이라고 하지만 제후, 가장 상위층에 있죠. 그 다음에 제후 밑에 경대부, 나는 경을 국무총리쯤으로 해석하는데 하여튼 대부보다는 높고 제후보다는 얕은 경대부, 고위층이죠. 그리고 가장 말단이 선비. 그러나 이들은 모두 치자 계급입니다. 누구를? 서인을 다스리는 치자. 이런 계급이기 때문에 이 말단인 사라도 정치 지도자이니까 이런 정치 지도자는 이게 주어가 되죠. 정치 지도자는 뜻을 두어야 한다. 여기서 지는 수어가 되겠죠. 선비는 뜻을 두어야 한다. 무엇을? 도의 뜻을 두어야 한다. 즉 여기에 이제 이라는 접속사가 나오죠. 여기서는 이게 but 그러나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비가 도의 뜻을 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악의 악식자. 이게 이제 동사가 되겠죠. 치욕스럽게 생각하다, 창피하게 생각하다 이런 얘기죠. 무엇을? 악의, 그러니까 누추한 옷, 악식, 좋지 않은 음식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비가 도의 뜻을 두었으나 거친 옷과 거친 나쁜 음식, 검소한 음식 이것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가 이제 가정절이죠. 그렇게 여긴다면은 비족 아직 부족하다. 뭐가? 더불어 무엇을? 도덕에 대해서, 도에 대해서 더불어, 누구와 더불어? 이렇게 선비에 대한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친 옷과 거친 음식과 누추한 옷에 대해서 창피스럽게 여기는 그런 사람과는 무엇을? 도를 논하기에는 부족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선비가 주어가 되고 지가 동사로서 뜻을 두다.
어도는 전치사구로서 도에 대해서, 전치사구죠. 어는 무엇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요 문장만 가지고는 어도가 뜻의 방향을 나타내는, 도의 방향을 나타내는 어떤 전치사구로서 목적 방향에 대한 보호점으로 보면 좋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선비는 도를, 즉 지혜와 도덕적 삶을 추구해야만 하죠.春秋전국시대 이러한 신분질서인 마지막인 선비, 이 사람은 지도자 입장이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의 말단이지만 입장이기 때문에 물질적 궁핍이라든가, 즉 허름한 옷이라든가 초라한 음식,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자하고는 아직 도에 전념할 자세가 부족한 사람이므로, 이런 사람은 그런 사람과는 진정한 도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나가서 벗이 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간단한 문장이지만 주작의 주석에서는 다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작의 주석 원문에 보면은 사지어도, 원문과 똑같이 여기는 그냥 나왔죠. 선비가 도의 뜻을 두면서도 오히려 이 악의 악식, 즉 악의 거친 옷과 거친 음식, 이것에 대해서 위치, 아주 부끄럽게 여긴다면은, 여기다, 위는 여기서 부끄럽게 여긴다면은, 즉 그것은 지미독, 그 뜻이 아직도 돈독하지 않다는 얘기고, 그리고 기가 아직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된다고 보고, 그래서 비가이, 가능하지 않다. 무엇이? 더불어서 같이 공동해서 도에 대해서 토의할 그런 상태가 아니다. 함께 도를 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자는 원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지독이나 기미충, 여기에서 이 미지독을 주자는 단단한 결실한 독이기 때문에 뜻이 두텁지 않다, 이렇게 주자는 봤어요. 그리고 기미충은, 기는 기백, 이런 걸 의미하고, 충은 완전한 어떤 충, 그래서 기세가 완전히 채워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은 기운이 충실하지 않다. 이렇게 보니까 위가 이 공의 도야에서 이러한 사람은, 위에서 말한 뜻이 두텁지 않고 기운이 충실하지 않은 이런 사람하고는 같이 도를 향한 어떤 자세가 미흡하기 때문에 도의 큰 뜻을 함께 논의할 자격이 없다. 결국
진정한 도의 것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자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자의 핵심 관점은 도의 추구와 물질적 빈궁은 본질적으로 별개라고 봤습니다. 참된 선비라면 빈궁을 부끄러워하거나 하지 않고 도를 지켜야 한다고 봤습니다. 물질적 조건에 연연해서 그 뜻을 아직 깊지 않고 그 뜻이 아직 깊지 않고 도를 논할 만큼 성숙하지 못하다고 봤던 것입니다. 2인편 10장은 군자는 모든 사물이나 사물을 모두 동일하게 보고 평등하게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사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이해관계에서 거기에 얽매이면 자연히 편파적이고 그릇된 판단을 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를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결정하여야지 사람의 이해 타산에 따라서 편협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2인편 10장을 보겠습니다. 공자는 말하십니다. 군자지어 천하야. 군자는 지어 천하 무엇에 방향이죠. 무엇에 대해서 무엇에 있어서 천하 만사에 있어서 이런 얘기죠. 군자는 천하 만사에 있어서 무적이야. 어느 한 가지만을 옳다고 마구 주장하거나 무막이야. 어느 한 가지만을 옳지 않다고 마구 주장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고 의지여비 더불어 이 두 개를 적당하지 않고 이 적과 막을 두 가지를 잘 비유해서 정의에 가까워야 한다. 정의에 따라야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말은 바로 군자는 천하의 대함에 있어서 특별히 반드시 따르는 것도 반드시 배척하는 것도 없어야 된다. 오직 의만이 함께할 뿐이다. 이런 의미죠. 문장이 간단하니까 다시 본문을 조금 더 검토해 보죠. 군자지 천하야. 무엇에 대하여 전치사니까 천하, 즉 천하의 일을 대함에 있어서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군자는 천하의 모든 일을 대하거나 혹은 모든 사물을 처리함에 있어서까지도 천하의 그 내용 속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군자는 모든 사물을 처리하거나 모든 사물을 사람에 대하거나 사람과 사물에 대함에 있어서 무적이야. 적은 반드시 따름, 고집해서 어떤 맞추는 것,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걸 얘기하죠. 무마, 이건 반드시 거부한다, 배척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특별히 따르는 것도 없고, 특별히 배척하는 것도 없다. 누가? 군자가 뭘?
천하의 모든 사물이나 사람의 대함에 있어서 이렇게 적과 막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것은 바로 오직 의와 더불어, 정의와 더불어 같이 가야 된다. 더불어 함께 할 것이다. 공정무사죠. 요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공정무사. 이것이 바로 군자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 뜻은 바로 군자의 처신 원칙은 사람이나 일에 치우치지 않는다. 천하의 모든 일,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이렇게 적이나 막처럼 이렇게 치우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좋으니까 무조건 좋다. 좋으니까 무조건 좋다. 나쁘니까 무조건 나쁘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직 의만이, 정의, 자스티스만이 마땅한 이 의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군자의 교제와 정치 행위는 사사로움이 아니라 언제나 정당성과 합당성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적야와 무박야는 군자는 이렇게 사사로운 일에 좋고 나쁜, 좋고 나쁨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죠. 바로 의기여비에서 바로 군자는 오직 의로움에 근거하면서 친하고 멀리하고 그럴 뿐이지 이런 사사로운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런 군자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군자는 사사로운 호를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 군자의 교제의 판단 기준은 바로 의다. 즉 마땅한 도리와 합리성이다. 이렇게 봤죠. 따라서 군자는 어떤 사람을 절대적으로 좋아하지도 그리고 혹은 싫어하지도 않고 그 사람이 의에 맞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친하거나 멀리하거나 이렇게 판단한다고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문장 속에는 어떤 말이 함의되어 있느냐. 정치적 차원에서는 지도자는 사적인 친분이나 혈연, 이익 때문에 누구를 가까이 하거나 누구를 멀리 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도덕적 차원이나 인간관계에서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의로운 원칙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런 얘기니까 바로 현대적으로는 직장에서 리더가 특정한 사람을 편애하거나 배척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 참된 리더십이라는 것은 바로 감정에 의하지 않고 공정함, 의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의미죠. 논어에서는 계속해서 이 대비되는 말을 가지고 그 진리를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문장에서도 적과 악을 기준으로 해서 이 문장을 명확히 구별해야 되니까 적과 악에 대한 구별을 명확히 하는 그런 비교표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적과 막을 어떻게 구별했느냐? 우선 여기에서 비슷한 적의 한자 의미는 적, 맞을 적, 따르다 이런 적도 있고 가까이 하다, 좋아하다 이런 의미가 바로 한자에서 기본적인 의미죠. 막은 끊다, 멀리하다, 배척하다, 싫어하다, 막도 아니다 뭐 이런 말도 있죠.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바로 이 두 가지 그 비슷한 얘기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 문장을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인편에서는 바로 어떤 의미로 잡았느냐? 적은 어떤 것을 너무 좋아하거나 그것을 따르다 보면은 편애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봤죠. 막은 편형, 어떤 것을 지극히 미워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그런 얘기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군자는 이에 대해서 반드시 무적, 항상 가까이 하거나 좋아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개인적인 감정이나 선호에 따라서 무엇을 좋아한다든가 가까이 하든가 따른다든가 하면은 안 된다. 또 막은 무조건 배척하거나 싫어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현대적으로는 이것을 무비판적인 동조나 편애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무조건적인 거부나 배제는 안 된다. 항상 기준은 의를 기준으로 해서 적과 막을 판단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의미를 자세히 관찰하시고 이인편 본장을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장이 간단하니까 주자 집주에서 나오는 얘기를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문장에서 주자는 이 적을 어떻게 표시했느냐? 주자 집주에서는 적을 전주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 이걸 주어로 보고 저를 술주 이 부분을 수로 부분으로 봤어요. 그래서 바로 적은 한쪽을 전적으로 따른다 이렇게 봤죠. 적은 한쪽을 전적으로 따른다, 전적으로 따른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 막 전절야 막은 한쪽을 전적으로 끊는다, 절단한다, 배척한다 이렇게 주자는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자지어 천하 즉 군자는 천하의 일에 대하여 천하의 이 속에 사물 이것을 포함시켜서 천하의 일에 대해서 무소 전주 특별히 전적으로 따르지도 않고 따른다. 특별히 전적으로 따르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특별히 전적으로 따르지도 않고 특별히 전적으로 배척하지도 않고 오직 의와 함께 의지해. 이게 바로 의와 함께 해는 해로울 때 부부가 같이 늙어갈 때
해로라고 그러죠. 함께 이런 얘기예요. 해로 함께하다, 의와 함께 할 뿐이다. 이는 바로 이게 단기 조사예요. 뿐이라, 뿐. 의와 함께 할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제가 집주 부분을 너무 빨리 그리고 한 번만 해석한다고 여기저기서 항의 전화가 막 오고 그러는데 좀 어려우니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적전주야. 적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한쪽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이고, 낙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한쪽을 끊는 것이다. 그래서 군자는 천하의 일에 대해서 무소전주, 특별히 전적으로 따르지도 않고, 특별히 전적으로 배척하지도 않고, 오로지 의와 더불어 함께 할 뿐이다. 이런 의미가 되죠. 의지해, 요거는 하나의 그와 함께 하다는 그런 얘기니까, 그와 함께 한다, 의와 함께 한다, 그런 얘기니까 조심하시고, 요거 이는 단정조사로서 그냥 뿐,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뭐, 특별히 해석할 부분은 아니죠.